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름이 부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낮 동안 초여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8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절기 소만이 지나고 휴일부터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울진은 국민의힘 손병복 후보와 무소속 황이주 후보가 맞붙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 본부장 출신인 손 후보와 경북도 의원 재선 의원을 지낸 황 후보의 맞대결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현역 군수를 누르고 울진 군수에 두 번째 도전하는 국민의힘 손병복 후보. 대기업과 한울원자력본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울진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이다, 어업이다 이런 분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이 경쟁력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 자체가 제가 기업에서 있을 때 두 차례 경북도 의원을 지낸 무소속 황이주 후보는 고향 울진 군수 후보에 처음으로 출마했습니다. 탄탄한 의정활동 경험을 내세우며 코로나19와 대형 산불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경북도의원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경북도에서 바라본 울진은 원자력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군수가 되면 제대로 두 후보는 모두 울진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병복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울진을 원전 최강국 중심 도시로 만들고 체류형 관광지와 농림어촌계 환경 개선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원전 3, 4호기를 추진 재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원전 최강국의 중심 도시가 울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후보는 이 밖에도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정을 혁신하고 문화, 예술, 체육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황이주 후보는 울진을 에너지 산업 수도로 만들어 울진형 에너지연금을 지급하고 고준희 처분장 유치를 통한 연금 지급, 대학생과 대학 미진학 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울진을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산업 수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고준희 우리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고준희 처분장을 유치를 해서 각종 연구소라든가 기업들을 저게 유치를 하고 황 후보는 또 왕피천공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 등 관광 공약과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센터 등 복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6일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독주 견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강덕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와 유성찬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도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을 만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원 등은 선거 전날인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어깨띠와 표차를 착용할 수 있으며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구호 등도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교육감까지 모두 7장입니다.
전교조와 전교조 경북지부는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후보 등이 최근 중도보수 후보연대 출범식을 통해 전교조 퇴출을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는 임종식 후보 등이 일선 학교에서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를 갈라치기 하고 전교조를 비방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는 무상급식과 평등교육, 학생 인권, 학교 민주주의 등의 교육개혁 의제를 선도해왔다며 전교조 퇴출 공약은 국민들을 얕보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선거 패배의 지름길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가 국민기업이 아니라며 내부 홍보 자료를 배포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최정우 회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2대 황경로 회장 등 6명의 생존 포스코 창업 요원은 성명을 통해 포스코는 제철 보국의 가치 아래 만들어진 국민기업으로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현 포스코 경영진을 질타했습니다. 또 포스코가 수년째 정비 예산이나 설비 교체 예산의 무리한 절감과 느슨한 안전교육 때문에 연쇄적으로 산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포스코 교육재단 학교들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앞날의 우수인재 유치라는 넓은 시각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이 없는 조직은 시간과 더불어 소멸한다며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현 포스코 경영진의 진정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철제 거푸집에 깔려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안전 조치도 없이 거푸집 해체 작업 도중 벌어진 사고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건설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공장 건설 현장.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가로 40여 미터 길이의 철제 거푸집이 노동자 2명을 덮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수십 개가 연결된 거푸집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 있고 곳곳에는 철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48살 일용직 노동자 손모 씨는 수백 킬로그램 무게의 거푸집에 가슴 부위가 눌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길래 계속 해도 안 받아. 무슨 일이 있나 생각했지. 내가 열심히 몇 번에 전화를 했었어요.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내게 올 줄 몰랐어요. 또 다른 50대 노동자 한 명도 거푸집에 다리가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80억 원 이하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자 한 사람만 있었으면 죽지 않았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러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 사고는 5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551명 가운데 42%인 23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로 보고 거푸집 지지대 설치 등 시공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행동은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노동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52.3%로 절반을 넘고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라며 코로나19 재난 이후 여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과 임금, 직무 승진 차별이 심각하다며 지방정부가 나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의사과학자 양성 출범식을 개최하고 내년 개원하는 의과학대학원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포스텍 의과학대학원은 융합대학원에 설치돼 의사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학할 수 있으며 의과학과 의공학 중심의 대학원 과정입니다. 포스텍이 목표로 하는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한 주 매일 400명에서 600명씩 발생해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됐지만
포항 지역 4차 접종자는 5.91%로 경북 평균인 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항 지역 3차 접종률도 62.36%로 경북 평균인 65.3%에 비해 낮습니다. 포항시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와 위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추가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팔달교 부근에 있는 금호강 하중도에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금호꽃섬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유채꽃, 청보리, 코스모스 등 섬의 아름다운 꽃들이 울창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또 금호강 하중도가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이젠 봄, 가을 꽃 구경뿐만이 아니라 여름엔 물놀이, 겨울엔 스케이트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금빛으로 물든 보리밭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붉은 양귀비꽃이 활짝 폈습니다. 대구시 북구 금호강 중간에 있는 섬 하중도입니다. 얼마 전까진 유채꽃이 만발했고 지금은 청보리가 익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뤄 피어납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꽃 구경을 즐기러 이곳을 찾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이름도 금호꽃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대구 시민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대구시는 방문객들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서 하중도로 통하는 길을 더 만들었습니다. 주차장도 990대 규모로 넓혔습니다. 둔치에는 6천여 제곱미터 규모 광장도 생겼습니다. 광장에는 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여름과 겨울에는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그동안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꽃구경과 함께 레저,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청보리부터 시작해서 철철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을 심어서 코로나로 바깥 활동을 좀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껏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마 많은 관광객들도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하중도 일대를 지방 정원으로 지정해 운영한 뒤 향후 국가가 보호 운영하는 국가 정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21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포항이 473명, 경주 180명, 영덕 31명, 울진 11명, 울릉 2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30.1%입니다. 포항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6월 16일까지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시민생활, 경제활동과 관련해 복지, 교통,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포항시는 선정작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며 우수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학급 면적은 줄이고 공용 면적은 늘리는 설비 기준 개정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교 급별 단위 면적은 기존 63제곱미터에서 60.48제곱미터로 조정합니다. 또 자유학년제 실시, 고교학점제 등 변화된 교육 운영 방식에 맞춰 학급 순 면적의 60%이던 공용 면적 비율을 최대 7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늘어난 공용 면적을 활용해 창의융합형 교육을 위한 실습실이나 미디어 스페이스, 실내 활동실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부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낮 동안 초여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8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절기 소만이 지나고 휴일부터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